자, 우리 또 김창옥 선생님의 또 아주 큰 목소리로 멋진 강의 여러분 힘차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와우. 여러분이 익히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애는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배구장이 장난기만. 네. 괴짜. 네? 진짜? 괴짜. 엉뚱하다. 엉뚱하고. 네. 까분다. 꼴통이다. 넌 어땠냐? 넌 어땠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 이거 초반인데 좀 언짢네요. 뭐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정서가 좀 불안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아니라 선생님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려야 그게 듣는 건데 별로 그런 것도 안 되고 공부는 그렇게 잘하진 못했습니다. 반에서 28등 한 게 최고로 잘했었습니다. 몇 명 중에요? 58명 중에요. 엄마가 기쁘다고 10,000원 줬습니다. 좀 그냥 그런 애였습니다. 이제 그런 애로 쭉 자랐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선생님 자리에 역할을 맡다 보니까 솔직히 그때 당시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좀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무리 엄마가 얘기하고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다가 자기도 애를 낳아 보니까 비로소 엄마가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애를 많이 낳는데도 여전히 안 보이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아주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대기 중에 오 선생님하고 우리 PD님하고 최근에 둘째 아이를 우리 PD님은 둘째 아이를 낳고 오 선생님은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우리 PD님은 뭐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데 둘째를 낳았고 오 선생님은 딸을 낳고 싶다고 했는데 연속 셋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 선생님이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기쁘게. 저 이번에 목욕탕에 갔는데요. 제가 그런 상상이 있잖아요. 애 둘이랑 목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진짜. 그래서 이렇게 씻고 있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아들이 여기가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큰아들이요. 어떻게 해서 봤더니 목욕탕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이게 애가 막 이렇게 막 수영을 한 거죠.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애가 좀 그래요, 솔직히. 막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딱 박아가지고 피가 줄줄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담당 PD가 우리 아들도 2살 때 뭐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여기 찍혀가지고 피가 이렇게 솟았다는 것을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정신이 없는 놈이에요. 아이가 피나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지금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합니까? 와. 그리고 아까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와, 이게 나는데 막 가니까 병원에서 오치케스로 찍어 빡 6박. 그리고 또 담당 PD는 야, 내 때도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빡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모지리 같은 아버지 2명이 자기 애들 몸에서 피난 거를 무슨 뭐 옛날 이솝 우화처럼 얘기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애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사고가 난 건 이게 방송에선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마에 제가 상처가 지금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는 굴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집에. 네. 근데 그 굴뚝 앞에서 의자에서 이렇게 노는데 친구가 의자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굴뚝을 여기로 이제 딱 찍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찢어졌어요. 와. 그리고는 이제 제가 오른쪽에 화상 자국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 이제 젓국을 끓이잖아요. 젓국 아시죠?
다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희 집 같이 가난한 집안에서는 젓국을 어머니가 직접 끓입니다. 그 김장 담그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손이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 끓이는데. 끓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병원에 가 있었어야 되는데 소주로 독을 빼야 된다라고 그렇지. 하는 민간요법으로. 그러니까 소주 또 소주에다가 이제 또 시원한 된장을 발라준 거죠. 저는 참 그 딘 거보다 된장 냄새가 더럽다라는 생각이 어린 나이에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에 한번 빠져 죽을 뻔하고 또 매미를 잡으러 가다가 이렇게 통째로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또 이렇게 또 한번 아이고. 허리가 바위에 또 떨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야, 참 이게 내가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사람들이 살면서 상처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해당되는 분들만. 나는 지금 외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신체에 상처를 갖고 있다. 꽤나 많으시네요. 어떤 상처인가요? 무릎엔 긴 상처 있고 무릎엔 귀 뒤에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찍힌 상처. 안 죽고 살았네요. 어머니 어떤 상처인가요? 저는 수술한 상처. 수술한. 네, 두 군데나. 두 군데. 그리고 저도 여자애지만 극성 맞아서 가시청망에 걸려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꺼내가지고 일곱 자국. 근데 이제 어릴 때니까. 보세요.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보통 어머 제가 가시에 찔렸어요. 가시에 제가 찔려가지고 7바늘을 꼬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네, 선생님 상처가 있나요? 여성인데? 저도 있죠. 뭐 신체 어디 부위라고는 얘기하지 말고 어떤 뭐 상처인가요? 올해만 똑같은 자리에서 2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무릎을 그래서 지금 가리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상처를 어떻게 아물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곳에서 네. 아주 최근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날도 오늘처럼 희한하게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꽤나 많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한 아버님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주 앉아 계시는 자세도 딱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도 뒤끝하시고 되게 멋있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동안 계속 저를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우리 강사님 같은 사위를 뒀습니다. 사위하고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런 목소리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제가 보기에 아버님은 오랜 생활 공직 이렇게 몸담으셨거나 아니면 리더로서 어떤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자세나 이런 것만 봐도 젊은 사람이 조금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시죠? 그러네요. 여성도요. 관객이 너무 예뻐 봐요. 강사가요. 자연스럽지 않게 돼요. 근데 오늘은 자연이에요. 오늘은 그냥 자연. 아시겠죠? 특별히 아픈 초자연. 이런 현상을 초자연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걸림이 없다. 연결되다라는 뜻이죠. 웃지만 속은 속이 아니실 거예요. 여기 괜히 왔다 생각하시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분은 젊은 사람이 오히려 너무 이렇게 고드셔가지고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알아도 사위한테 무언가를 여쭤보시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결정했어요. 그래도 사위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일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너무 특별한 거 물어보는 건 좋지 않아요. 일상적인 건 물을 때 우리는 친구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사위 자네는 그 새로운 장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새로운 장모에. 어려운데? 야, 새엄마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새장모는 또 이게 좀 생소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이미 결정했네.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셔라.
이런 사소한 것들. 그 사소한 건가요? 사소하죠. 일상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늘 일어나는 일. 그랬더니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좋아지시면서 그분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자. 알아도. 그리고 두 번째, 아버님이 너무 완벽해 보이시고 그리고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버님의 좀 허점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공간이 되어서 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겁니다. 완벽하면 오히려 더 맞아. 어렵습니다.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완벽하면 너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위가 집에 왔을 때 모르는 척 하면서 뭐 우리 박서방 잠깐 서재로 좀 뭐 오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른 서재에 가서 컴퓨터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일부러. 영상. 그러니까 영상. 영상을 보고 계십시오. 그러면 사위가 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깜짝이야 하면서 볼륨을 올리십시오. 그러면은 사위가 아이고 아버님 하면서 사위가 갖고 있는 파일을 공유해 줍니다. 동질감. 동지가 목사님 아들 동질가 장로님 아들하고 파일 공유. 오케이. 자, 오케이. 교회 오빠의 실체 단어 드러나요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기분 좋아하시고 전 제가 생각해도 참 말을 잘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주댕이가 뜰놈이라고 하는 게 맞구나. 우리 엄마는 예언자구나. 엘리야. 우리 엄마는 허리 사이즈도 엘리야. 딱 우리 엄마 맞구나. 우리 엄마의 예언이. 이런 생각에 탁 심취해가지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딱 이러는데 한 50대 후반이 되셨나요? 한 어머니가 손을 다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우리 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김 선생님이 살아온 얘기를 제가 전에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환경에서 여기까지 참 잘 왔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왔다고.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사람이 그 느낌 아시죠? 그럼요. 그 느낌. 그 목소리를 뭐 이렇게 여기까지 잘 살아왔네. 그게 아니죠. 어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왔다. 성장했단 말인가. 거참 대단허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줌마 여기까지 참 멋지게 그렇게 잘 왔어요. 살았어. 힘든데. 누구 집 아들인지. 그런데 원래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잘 안 누르거든요. 제 소신입니다. 공식적인 무대에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탁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을 하는데 그렇죠. 그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답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왔네. 했다고. 어머니 어디로 또 갈까요? 열심히 왔구나. 이렇게 안 되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약간 뭔가 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 몸을 터치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캐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왠지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새살이 돋는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 치료될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 치유될까요? 최근에 치유와 치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신을 치유받아야 할 때를 놓치면 정신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할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치유가. 치유는 쉽게 생각해서 관계로서 맞아. 좋아질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누가 규명을 내렸나요? 제가 집에서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만 들으십시오.
치유는 관계나 서로의 대화나 생각이나 이런 걸로 좋아질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를 벗어나면 자꾸 세포와 자율신경과 모든 실제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화학적인 요소들이 변형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말로나 관계성으로는 그럼 회복이 치료가 안 되고 뭘로 그때는 치료해야 될 때가 되나요? 약이나 뭐 이렇게 약물이나 아니면 수술을 하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전기적 충격을 주거나요. 전기적 충격에 가장 강한 게 뭘까요? 똥침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충격 아닙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뇌파를 여기다 막 쏘는 치료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쪽 뇌가 변형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마음의 문제였고 생각의 문제였어요. 그걸 바라보는 관계의 문제였는데 이걸 너무 오래 방치해 버린 거예요. 병을 키운 거야. 그렇죠.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만 이러고 사나? 맞아. 내 친구 명자하고 숙자는 더 기구해. 나는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지 뭐. 내가 뭐 이제 다 먹고 살만하고 애들 다 장가 시집 가고 뭐 몸도 이제 찔 만큼 쪘는데 뭐 뭐가 문제야.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뭘 안 한다고요? 자기를 케어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는. 저는 치유의 첫 번째는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주는 거죠. 근데 언제 그거를 알아주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도 누구를 보는 거죠?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나요? 나를 그렇죠.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듣는 건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의 과거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대면할 용기가 없거나 의지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을 봐버려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김강사 그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주로 욕이야.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야. 뚱뚱한 여자 엄청 싫어해. 김창옥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의 과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가 아까 소개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보이시거든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는 너 괜찮냐? 이건 네 잘못 아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잘한 거다. 잘 온 거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누구는 40년, 누구는 50년, 누구는 60년 넘는 그 세월을 산을 넘고 험한 강을 건너서 오늘 이 스튜디오까지 오셨겠죠. 아주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다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눈빛과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게 여러분 지친 아이에게 잘 왔다 여기까지 철조망에 찢어지기도 하고 또 누구는 또 무릎팍 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왔죠. 잘 왔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상처는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개인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온 친구 있나요? 이 친구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왔나요? 어떤 분이 엄마예요? 왼쪽에 있는 분? 아무래도 그 옆에 계신 분이 엄마겠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왠지 엄마하고 느낌이. 아빠는 어디 계시나요? 그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계시고. 그럼 이쪽에는 또 딸인가요? 큰 딸, 딸. 우리 둘째 딸. 둘째 딸은 몇 학년이에요? 중1. 중1. 우리 큰 딸은 중3. 목소리 자체가 바리톤이에요. 중3. 중3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딱히 없었는데. 딱히 없어요? 그럼 우리 동생한테. 동생은 우리 이때까지 살면서 나 제일 힘들었던 때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마이크 한 번만 잡고. 응?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오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 괜히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씨 나 진짜 완전 짜증난다. 이씨. 오늘이 상처가 될 우리 거야. 가정의 실체 얘기도 못하고 아이 진짜. 이씨. 아, 양옆에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너라면 얘기하냐? 맞아. 이 바보야! 그러니까 공고를 간 거지 네가.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학교 1학년도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님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 어머니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나게 힘들었던 해가 있나요? 결혼하고 쭉요? 결혼하고 자 위로의 박수 한번 주세요. 결혼하고 언제? 결혼하고 이게 대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가 대학생 때 결혼하셨어요? 예. 몇 학년 때요? 1학년 때요. 대학교 1학년 때요? 네. 그때 제가 무지 좋아했나 봐요. 남편을요? 네. 과거 완료형이네요.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 지금 하라면 안 하는데요. 그때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IMF 터지고 첫 애 낳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드셨습니까? 네. 학교 다닐 때는 남편이 학생이다. 그렇 뭐 가서 학생이니까 괜찮았어요. 이게 당당하게 학생이다. 근데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저는 이게 땡 할 줄 알았어요. 그 어려움이. 예. 근데 그 여파가 2, 3년 더 가는데 더 이상 학생이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단단한 뭐 이게 뭔가가 된 것 예, 같아요. 된 그럼 것 우리 같아요. 아버님 마이크 한 번만 잡으시고 아버님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그럼 20살이었나요? 저도 이제 우리 김장호 선생님처럼 이제 실업계. 아 실업계. 예, 예, 예. 저는 빼고 그냥 선생님만 얘기해요. 저는 자꾸 실업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님 제가 상처가 아직까지 많이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실업계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학교를 늦게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늦게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몇 됐고 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아, 예,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학교 이제 주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는 이제 학교 다니다 아이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그 힘들어서 와중에 결혼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큰애 생기고 거의 이제 초죽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애는 생기고 결혼도 다 하신 그렇죠. 거고. 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사랑의 열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두 청소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든 그 어린 나이에 사랑해서 우리 두 친구를 가진 거예요. 뭐라고 해도 표정이 밝아요. 저도 이제 남의 집 일에 더 끼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아니 나도 모르겠다. 아유 진짜. 아유 어려워라. 그럼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고 그러니까. 웃고 가족끼리 이렇게 온 게 이렇게 화목해 보이는 게 전 솔직히 없어요. 맞아요. 저는 뭐 이렇게 가족끼리 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끼리 오시거나 특별히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오는 전 그런 모임을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그런 뭐 부모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뭘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 그런 가정을 부러워하는데도 그 가정에도 또 뭔가는 왜 없겠어요. 여기까지 힘들게 온 그 20살짜리 그 21살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결혼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아내도 많이 알아주시고 또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시면서 탈모가 진행된 또 우리 남편입니다. 아, 원래 처음에는 근데 스트레스 하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남자분들이 다 그러니까요.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을 알아주는 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도 아빠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엄마가 그랬다 사는 걸 알아줄 때 그게 상처의 그 치유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뭐 좋은 옷을 사주고 핸드백을 사주는 거요? 그거 치유에 도움이 돼요. 됩니다. 됩니다. 돼요. 됩니다. 많이 돼요. 됩니다. 된답니다. 많이 된답니다. 많이 됩니다. 그런 돼요. 거 우리 무시하지 맙시다. 어. 그런 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런 거 되지만 그것만 하면 아니다.
그래서 늘 불러드렸던 노래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자,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그만인가요? 채널백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루이비통 사주면 그만이지요. 아, 그건 그만이네요. 근데 최고로 나쁜 어른은 그런 어른이에요. 장난감도 안 사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예쁜 옷도 안 입혀주고 맞아. 알아주지도 맞는 거. 않고.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나중에 추억이 되는 건 전 가난한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알아주지 않는 마음은 절대 추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처만 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형편이 조금 어렵고 지금 그렇더라도 저희 스스로 우리의 힘든 시간을 좀 알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그리고 조금 케어해주면 저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소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